이번 시간에는 볼륨 매직 시술인데요. 고객님이 집에서 전체 염색을 자주 한 모발을 모르고 연화에 들어갔을 때 대처와 시술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님은 그 연모에 모발이 빠지면서 잔머리가 아주 얇게 나오는 모발입니다. 그래서 그 잔머리의 어떤 그런 모발들이 그 같은 펌제로 써도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발입니다. 고객님은 지금 모발 모근 쪽 부분 곱슬이 대략 12cm 정도 곱슬이 길어 나온 상태인데, 그 안쪽 부분 고객님이 샴푸를 지금 안 하고 그냥 그 전체적으로 영양 처리 전 처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약도포를 그 볼륨 매직 펌제를 사용해서 건강과 손상 한 1대1 정도 믹스를 해서 지금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미스를 했던 것이, 고객님이 샴푸를 안 하다 보니까 손상이 어떻게 된지를 제가 모르고 체크를 정확하게 못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앞머리 라인이나 그 탑 부분 이런 모발이 얇다는 거는 알고 모발을 얇게 이렇게 두껍게 도포하지 않고 얇게 도포를 하긴 했으나, 모발이 고객님이 전체 염색을 몇 번을 했다는 거를 그 모르고 이렇게 시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펌제가 좀 과하게 그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근 쪽 부분 알칼리 펌제가 들어가 있는데, 사이드나 이런 부분을 좀 그 산성 펌제나 아니면 그 손상목만 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좀 그 1대1로 쓰다 보니까 좀 과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차 부분 모근 쪽 곱슬 부분 한 7분 정도 후에 그 2차 부분은 펌베이스를 일단은 도포를 전체적으로 손상된 사이드나 탑 부분 이런 위주로 해서 손상이 심한 부분을 해서 펌베이스를 일단 도포를 좀 해줬습니다. 모발이 손상이 심한 고객이기 때문에 그 손상이 심한 고객이어서 펌베이스를 도포를 해줘서 1차적으로 모발이 약액을 받아들이기 전에 너무 그 과연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펌제를 도포하긴 했으나, 후두부 쪽으로는 어차피 이제 모발이 그래도 탄력이 있고 조금 더 탑 부분이나 사이드에 비해서 약간 좀 더 모발이 굵습니다. 그래서 그 펌제를 볼륨 매직 1대3 정도로 믹스해서 도포를 했는데, 발라드릴 때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바르다 보니까 전달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탑 부분이나 사이드 부분을 손상모를 써야 하는데 1대3 건강이 1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과이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시술을 하다 보면 전달이 이렇게 잘 안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게 되면 모발에 이제 과이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모근 쪽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도포할 때 보면 뭐를 뿌리는 그렇게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맨 앞쪽에 그게 뭐였냐면, 물론 영양제를 뿌리셔도 물론 전처리가 돼 있고 모근 쪽 부분은 곱슬이기 때문에 염색모에 이게 전처리를 뿌리기도 하지만 너무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분무를 하면서 모발에 도포를 했습니다. 모근 부분이 약액이 흡수가 될 때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흡수가 되다 보면 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희석하는 그런 부분으로 모발에 완전 건성인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발에 그 전처리가, 물론 곱슬이 심한 부분을 전처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 영양 처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펌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분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물분무를 그 스프레이 그런 타입으로 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케라틴을 물 타입 케라틴과 섞어서 약 10%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 뿌리면서 도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좀 더 과하지 않게
그 과연화가 안 되면서 천천히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경우죠. 위에 탑 부분을 해서 이렇게 펌제가 손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건강이 1이 들어가고 손상이 3이 들어간 상황. 일단은 펌베이스가 들어가겠는데 좀 과연화가 나중에 보니까 한 5분 정도 되니까 저 모발이 너무 많이 먹으면서 미역줄기처럼 연화가 막 힘이 없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발이 굉장히 얇고 지금도 모발이 밝아지는 느낌이 많이 보이시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도포를 하면 좋은데 이런 모발은 이렇게 사람들이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면 혼자서 도포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도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분 안에 1분 안에 연화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모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도포를 하고 나서 보면 일단은 저도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체인지가 돼서 도포를 해주는데 손이 이렇게 이제 돼서 모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약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모발이 항상 그거를 버퍼를 뿌리는 것보다 약을 일단은 긁어내서 지금처럼 영양제를 도포를 해서 너무 이게 버퍼 역할도 해주지만 희석적인 역할과 그 다음에 모발이 힘이 없이 처지기 때문에 영양을 집어넣어줘서 모발이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발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너무 강한 약을 썼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헹궈내든지 어떻든 간에 아니면 긁어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발이 지금 같은 고객님처럼 전체적인 염색을 고객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모발이 연모인 데다가 굉장히 손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발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판단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고객님이 이제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염색을 많이 퇴색됐다고 많이 몇 번 해버린 상태에서 제가 모르고 들어가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고객님은 처음 오시면은 단골 고객도 집에서 샴푸 하시는 고객입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샴푸를 해봐야지 손상이 손상이 돼 있거나 아니면 손상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나 아니면 모발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집에서 하다 보면 앞머리 부분이 손상이 많이 돼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갑자기 고객님이 집에서 전체 염색을 해버리고 오거나 염색이 바뀌어서 아니면 앞머리만 하시다 보면 앞머리가 녹아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꼭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로또를 하나 감아놨고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너무 모발에 약액이 흡수가 너무 심해서 지금처럼 긁어내고 있습니다. 펌제를요. 그리고 계속 영양 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지금 이 영양제 같은 경우 버금 타입으로 해서 약간 넣어줬고 영양을 넣어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입니다. 모발이 너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러니까 네이프 부분을 진행을 하고 해주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내가 순간적으로 대처를 빨리빨리 해가면서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발 끝부분은 모발 모근 쪽 부분과 모발 길어 나온 부분 한 10cm, 12cm 부분 하고 나서 그 부분은 모발 중간에서 모발 끝부분 방금처럼 이제 긁어냈던 부분 버퍼 뿌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약 한 7분 정도에서 한 10분 사이에서
그 비닐 랩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고 아까 로트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 확인하고 샴푸를 해줬고, 샴푸하고 나서 모발에 영양 처리를 열 보호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모발이 이렇게 상태가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모발이 좀 과이완화가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 사이드와 후두부 탑 쪽 모발 끝 3분의 2 지점이 좀 녹아버렸습니다. 많이 녹지는 않았는데 노골노골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발이 이 고객님은 드라이로 말리면 모발이 컬이 풀어지는 모발입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해도 제가 이제 전에도 세팅을 해드렸는데 세팅을 해드리고 컬을 내더라도 드라이 모발이 탄력이 없다 보니까 모발이 건조되면서 모발이 컬이 싹 풀어져 버립니다. 컬이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드라이 손질을 많이 하지 마시라고, 특히 뜨거운 바람 많이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고객님입니다. 일단은 고객님의 모근 부분을 이렇게 펴주고 나서 모근 쪽 부분, 그 곱슬 길어한 부분 있죠, 그 부분 위주로 좀 깨끗하게 좀 펴드리고 나서 모발 끝부분은 그 라운드 볼륨 매직기로 일반적인 라운드 볼륨 매직기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로, 왜냐하면 이 고객님은 컬을 좀 끝부분에 컬을 좀 강하게 해줘야 하는 그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발이 금방 풀어져 버리고 그 C컬 자체도 표현이 잘 안되고 컬이 잘 늘어지면서 고객님이 손질하게 되면 컬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끝부분으로 일단은 C컬을 좀 강하게 넣어 놓고 나서 모발을 이렇게 회전을, 볼륨 매직기를 아예 회전을 시켜서 뜸을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주면서 완전히 컬이 걸릴 수 있게, 컬이 완벽하게 걸릴 수 있게 지금 회전을 해줘서 이렇게 뜸을 주면서 천천히 빼줬습니다. 그래야지 모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컬을 확실히 줘야 하는 모발이기 때문에 작업을 그렇게 해줄 겁니다. 일반적인 그 고객님들은 이렇게 시스루 볼륨 매직을 안 하죠. 근데 이 고객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모발을 보시면 모발 끝쪽 부분 굉장히 얇죠. 모발이요, 모량도 적고 이 정도 지금 모발 이 정도 되면 보통 두 단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고객님 같은 모발이 얇다 보니까 그냥 한 단 그대로 잡고 모발에 그 볼륨 매직을 이렇게 볼륨 매직기로 시술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은 중화제를 도포를 하고 있는데 그 고객님의 모발이 그 얇고 모발이 중화제 도포만으로도 모발이 컬이 늘어져 버린 경향이 있는 모발입니다. 그래서 그 세팅이나 이런 디지털 할 때는 그렇게 그 핀셋 처리를 해도 이 그 볼륨 매직이다 보니까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로트를 지금처럼 말아서 4원 로트 정도로 말아서 안쪽 부분으로 해서는 펌제를, 그 중화제, 펌제가 아니죠, 중화제를 발라주고 컬이 나올 부분만 로트로 말아 주었습니다. 좀 하고 나서 너무 쭉 뻗어버리면 지금까지 해놓았던 것이 굉장히 더러움의 타블이 되겠죠. 그래서 좀 탄력을 주기 위해서 모발 끝부분은 로트를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이렇게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객님처럼 모발도 보면, 이 고객님처럼 손님들도 보시면 탄력이 정말 없는 모발이 있습니다. 그런 모발은 로트를 좀 감아 주시면 탄력이 좀 생깁니다. 오히려 굵은 모발은 하게 되면 모발이 컬이 너무 강하거나 찌글거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했는데 모발이 좀 사이드 부분이나 이런 모발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이런 부분은 너무 좀
모발이 녹아버려서 끊어질 정도 녹은 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드라이 건조를 좀 해주고 많이 건조해주고 롤 드라이를 해줬습니다. 긁고 나서 볼륨 매직으로 살살살 하면서 모발을 이렇게 그 볼륨 매직을 시술을 했습니다. 탑 부분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하니까 모발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제 바로 그 녹았던 모발을 볼륨 매직을 해버리면 모발이 찌글거리면서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롤 드라이로 롤을 사용해서 건조를 일단 해놓고 롤 드라이를 살짝 해서 모발을 다스려 놓고 볼륨 매직기를 하시면 그 강한 열에 의해서 모발이 타지 않고 시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건조는 방금 전에 이렇게 보셨듯이 모발을 모근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조를 해 나가고 나서 모발 끝부분 쪽으로 전체적으로 건조하는데, 뒤에서 앞으로 건조를 하시고 앞에서 뒤쪽으로 건조하시고, 모발 끝부분은 안으로 이렇게 우리 세팅 매직 세팅 하셨을 때 이렇게 돌려주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모발 끝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용사이기 때문에 안쪽 부분에 컬을 좀 이렇게 강하게 낼 수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그렇게 강하게 그 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컬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고객님이 손질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컬을 걸어 주셔야지 고객님이 좀 더 손질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은 이 정도 컬을 내게 되면 매직 세팅 정도로 이런 어떤 그 컬을 내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또 매직 세팅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볼륨 매직으로 해서 지금 같은 컬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고객님의 모발입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탄력이 없다는 거죠. 고객님이, 제가 초판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발이 드라이 건조만으로 해도 모발이 쭉 뻗어버리는, 컬이 쭉 뻗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얇은 모발이고 연모이다 보니까 그럽니다. 이 영상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좀 틀린 모발이죠. 모발이 굉장히 곱슬이면서 모발도 집에서 염색하시고 손상으로 인해서 모발이 영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발이 빠지면서 이루어지는 모발이 얇아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발 자체가 탄력이 없고 굉장히 영양적인 부분이 부족한 모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약액을 미스를 했을 때, 만약에 이 고객님의 모발에 전체 염색이 돼서 탑 부분이나 전체 지금 탑 위 부분 그 부분이 마찬가지로 후두부나 크라운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이드 전체적, 그 다음에 앞머리 부분, 이런 부분은 맨 처음 만약 이 고객님이 손상이 심했다, 전체 염색을 몇 번 해서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산성펌제를 먼저 1차적으로 영양 처리 후에, 전처리 후에 먼저 도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후두부 쪽 이렇게 모근 쪽부터 시작해서 알칼리 펌제를 이용해서 하고, 기존에 이렇게 손상이 심한 부분들은 산성 펌제를 위해서 모발이 천천히 연화되는 걸 보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알칼리 펌제를 써서 하다 보니까 내가 시술에 그런 미스를 하는 경우는 판단을 빨리 해서 그렇게 전처리 영양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발 보호질의 파악이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셨다면 산성펌제를 활용해서, 그런데 산성펌제는 항상 맨 먼저 전처리 후에 맨 먼저 도포를 하셔야지
중간에 도포를 하시면 연화가 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성펌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이에 맞는, 모발에 맞는 그 펌제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그 볼륨 매직 시술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